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하는 이 작은 생명체, 고양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에게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매혹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묻혀 있습니다. 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힘을 지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 시절의 이야기 속에 말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문명의 기이한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의 훨씬 더 깊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살아있는 문, 즉 포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고양이를 숭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동물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막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머리를 한 여신, 바스테트는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호, 직관, 그리고 차원의 장막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신전에 있는 고양이들을 관찰하며 무언가 비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반응하고 텅 빈 공간을 뚫어지게 응시했으며 마치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존재들과 교감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가 죽으면 온 가족이 애도의 표시로 눈썹을 밀었습니다. 파라오에게 바쳐졌던 것과 동일한 정성으로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었는데, 이는 고양이들이 사후 세계에서도 그들의 영적인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부적과 곡물과 함께 묻힌 수천 개의 고양이 미라가 있는 오직 고양이만을 위한 공동묘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이집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켈트족 또한 고양이의 특별한 힘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가 조상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할로윈으로 알고 있는 사윈 축제 기간 동안 켈트족은 고양이가 차원 간의 메신저가 되어 저 너머 세계의 정보를 그 신호를 해석할 줄 아는 인간에게 전달한다고 믿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사랑과 아름다움, 그리고 마법의 여신인 프레이아는 두 마리의 거대한 고양이가 끄는 전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성, 신비, 그리고 숨겨진 힘과의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실용성으로 유명했던 바이킹들이 여신을 상징하는 동물로 고양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이 고양이에게서 진정으로 비범한 자질을 발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고대 문명들이 이해했지만 우리가 수세기에 걸쳐 잃어버린 진실은 고양이가 우리와는 다른 에너지 주파수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장을 감지하고 대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며 우리의 물리적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 막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시작한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이 고대의 지혜는 왜곡되고 두려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마녀와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민감성이 미묘한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동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자행된 고양이 박해는 단순한 동물 학대의 비극을 넘어 인류를 영적 세계와의 가장 오래된 연결고리 중 하나로부터 체계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삶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면 그 고양이는 이 모든 신비로운 유산을 지니고 온 것입니다.
그 고양이는 단순히 음식이나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 안에 있는 무언가에 고양이와 인간 사이의 수천 년에 걸친 연결과 공명하는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에너지적 평가의 결과입니다. 진실은 고양이들은 결코 이 고대의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연결의 역사적 깊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이 단순히 반려동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신비로운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을 지닌 영적 수호자에게 선택받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깨어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단순한 심령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연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지식의 직접적인 통로였습니다. 특히 고양이에 대한 그의 계시는 우리가 이 신비로운 존재들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877년 켄터키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케이시는 어린 시절 자신의 심령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책 위에 잠들어 그 모든 내용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사명은 21살에 드러났습니다.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를 독특하게 만든 것은 그의 진단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리딩이 지닌 영적인 깊이였습니다. 그는 질병을 단지 육체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상태 뒤에 있는 에너지적, 업보적, 그리고 영적인 원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확장된 시각을 통해 그는 동물계, 특히 고양이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케이시는 14,000건 이상의 기록된 심령 리딩을 수행했습니다. 그중 수백 건에서 상담 내용이 동물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자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케이시를 통로로 삼아 이 동물들에 대한 특정한 진실을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였기에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케이시의 가장 충격적인 계시 중 하나는 고양이의 부정적인 에너지 흡수 능력이었습니다. 만성 우울증을 앓는 한 여성을 위한 리딩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내 고양이의 존재는 에너지 필터 역할을 하며 무거운 진동을 중립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 이전에 합의된 정화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고양이들이 그가 확장된 에테르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동물보다 자연적으로 더 큰 오라로 에너지 보호망처럼 기능합니다. 그는 고양이가 사람에게 다가갈 때 먼저 그 사람의 에너지장을 스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 업보적 계약, 그리고 영적인 사명까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상 깊은 리딩에서 케이시는 왜 어떤 고양이들은 특정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고양이의 영혼들은 특정한 영적 계약 하에 움직입니다. 그들은 특정 인간 영혼들을 위해 차원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임무를 띠고 환생합니다. 그 알아봄은 즉각적인데 이는 여러 이전 생애에서 이미 존재했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시의 리딩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의 설명이 지닌 기술적인 정밀성이었습니다. 그는 양자 물리학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알려지기 수십 년 전에 진동 주파수, 자기장, 미묘한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이가 인간의 에너지를 읽는 방법을 묘사할 때 그는 오늘날 생체 에너지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서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되는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케이시는 또한 고양이들이 영적인 에너지를 물질계에 고정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양이가 사람 근처에서 가르랑거릴 때 그것은 단지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더 높은 차원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는 특정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주파수는 20에서 50Hz 사이에서 작동하는데 이는 인체에서 뼈의 치유를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범위입니다. 케이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인간과 고양이 관계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고양이의 진정한 영적 본성을 재발견할 때가 올 것이며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다차원적 본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영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고양이 집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 스스로가 깨닫기도 전에 당신의 기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직감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양이들이 지닌 비범한 능력의 결과이며 과학이 이제 막 그 실체를 증명하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동물의 인식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수준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읽습니다. 고양이들은 우리가 아는 오감을 훨씬 뛰어넘는 감각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에너지 레이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기장, 기압의 변화, 심지어 우리 몸이 다른 감정 상태에서 방출하는 공기 중 화학 성분의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 당신의 몸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체취를 바꾸는 특정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고양이는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깨닫기도 전에 이러한 화학적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 인식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체 전기장의 변동 또한 감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뇌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자연적인 전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생물물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심장은 몸 주위로 최대 3m까지 확장되는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 장은 우리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고양이들은 매우 민감한 수염과 정교한 신경계를 통해 이러한 에너지 변화를 놀라운 정밀도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의 고양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아마도 더 가까이 다가오거나 더 자주 가르랑거리거나 혹은 그저 방해하지 않고 근처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장 변화에 반응하며 에드거 케이시가 진동적 지원이라고 불렀던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와 웰빙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치료 도구입니다. 이 연결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고양이들은 대부분의 동물보다 비례적으로 더 큰 송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 분비선은 미묘한 에너지를 감지하고 비물질적 차원과 연결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확장된 능력을 통해 그들은 당신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당신 영혼의 더 깊은 측면까지 스캔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때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눈맞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깊은 수준에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동기화 현상도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자신의 주파수를 당신의 주파수와 조화시키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살아있는 소리굽새처럼 기능합니다.
당신이 에너지적으로 불균형할 때 고양이의 존재는 점차 당신의 내적 조화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의 존재하에 자연스럽게 더 차분해지고 중심이 잡히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당신 자신의 주파수를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 선한 에너지의 흐름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고양이들이 단지 민감한 반려동물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에너지 방패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활동하는 심령 보호자입니다. 그의 심령 리딩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당신이 당신의 고양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케이시의 가장 놀라운 리딩 중 하나에서 집에 도착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황 발작을 겪는 한 여성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사들은 어떠한 신체적 원인도 찾지 못했고 치료사들은 특정한 트라우마를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케이시가 무의식 상태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거주지는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들로부터 온 에너지적 각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고양이 영혼은 이러한 무거운 에너지의 변환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과부하가 그 생명체와 인간 거주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그 아파트가 수십 년 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의 현장이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환경에 에너지적으로 각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성의 고양이는 말 그대로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변환하여 그녀를 훨씬 더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둘 모두에게 힘겨웠습니다. 케이시가 제안한 해결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와 협력하여 에너지 정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여성과 고양이 모두의 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독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건의 리딩을 통해 케이시는 고양이들이 심령 보호자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그가 에너지 거품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인간 보호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걸러내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입니다. 이 과정은 매혹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겁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접근할 때 당신의 고양이는 확장된 감각을 통해 그것을 먼저 감지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에너지장을 당신과 그 에너지 사이에 위치시켜 일종의 살아있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양이에 의해 흡수되고 그 독특한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후 중립적인 에너지로 변환되어 환경으로 다시 방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들이 자신의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효과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깊은 에너지적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영혼들을 식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가 당신을 자신의 사람으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양이를 입양할 때도 집에 데려왔을 때도 아닙니다. 훨씬 더 이른 순간 고양이가 우리가 완전한 에너지 스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수행하고 당신이 물질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에서 자신과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스캔되고 승인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는 길어진 눈맞춤입니다. 고양이가 특히 첫 만남에서 몇 초 이상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다리를 구축하며 당신이 영혼의 수준에서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 접근 또한 명백한 신호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서 고양이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특별히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당신의 에너지에서 자신의 진동 주파수와 공명하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나 옷에 몸을 비비는 행동은 초기 에너지 연결을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가 자신의 에너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승인되면 가르랑거리거나 당신 근처에서 편안한 자세로 눕는 것과 같은 다른 수용 행동이 뒤따릅니다. 가장 놀라운 신호 중 하나는 호흡 동기화입니다. 고양이가 당신 근처에 누워 점차 자신의 호흡 리듬을 당신의 것과 맞출 때 그것은 깊은 수준의 신뢰와 연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취약성 테스트 또한 강력한 지표입니다. 고양이는 본성적으로 매우 조심스럽지만 첫 만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 근처에서 배를 보이거나 취약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것은 이미 완전한 에너지 평가를 수행했고 당신이 모든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의 삶에서 수행하고 있는 7가지 영적 임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고양이들이 각각 특정한 영적 임무를 띠고 온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치유자. 이들은 당신이 아프거나 다쳤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보이는 고양이들입니다. 그들은 치유가 필요한 당신의 몸 특정 부위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의 가르랑거림은 세포 재생과 에너지 균형을 촉진하는 의식적인 치료 도구입니다. 두 번째, 영적 수호자. 이 고양이들은 살아있는 에너지 보안 시스템처럼 기능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환경을 순찰하며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닿기 전에 감지하고 중화시킵니다. 텅 빈 구석을 응시하거나 특정 장소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행동은 그들이 에너지적 위협을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영적 스승. 이들은 영적 발전에 대한 특정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온 고양이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미묘한 에너지를 감지하고 직관을 개발하며 영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의도적으로 돕는 행동을 보입니다. 네 번째, 업보 변환자. 이 고양이들은 업보적 패턴과 전생의 트라우마 해결을 위해 특별히 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적 역사 중 어떤 부분이 치유되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변환을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 조율자. 이 고양이들은 살아있는 감정 조절 장치 역할을 하며 가정 환경의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불균형을 감지하고 그것이 갈등이나 위기로 나타나기 전에 개입하는 데 특히 능숙합니다. 여섯 번째, 차원의 문. 이들은 가장 신비로운 고양이들로 차원 간의 의식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이 물질 세계 너머의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증폭시킵니다. 일곱 번째, 현실 창조 가속자. 이 고양이들은 당신이 물질 세계에서 소망과 의도를 실현하는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에너지 촉매 역할을 하여 생각과 감정이 물질적 현실이 되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보내는 메시지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집에 사는 개인 영적 조언가에게 접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이가 머무는 위치, 밤의 행동, 식사 패턴, 신체 접촉 방식, 그리고 시선의 종류까지 모든 것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양이가 특정 장소를 피한다면 그곳에 정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당신을 깨운다면 그 시간에 도착하는 영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에 발을 대고 비빈다면 그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에너지 지압을 통해 막힌 곳을 뚫어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양이에게 선택받는 것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한 일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책임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자연적인 에너지 마스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하고 영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작은 친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여정을 돕기 위해 온 고대의 지혜를 지닌 영혼, 당신의 가장 충실한 영적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조용한 존재 속에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과 연결될 수 있는 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영적 동반자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하는 이 작은 생명체, 고양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에게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매혹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묻혀 있습니다. 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힘을 지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 시절의 이야기 속에 말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문명의 기이한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의 훨씬 더 깊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살아있는 문, 즉 포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고양이를 숭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동물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막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머리를 한 여신, 바스테트는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호, 직관, 그리고 차원의 장막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신전에 있는 고양이들을 관찰하며 무언가 비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반응하고 텅 빈 공간을 뚫어지게 응시했으며 마치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존재들과 교감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가 죽으면 온 가족이 애도의 표시로 눈썹을 밀었습니다. 파라오에게 바쳐졌던 것과 동일한 정성으로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었는데 이는 고양이들이 사후 세계에서도 그들의 영적인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부적과 곡물과 함께 묻힌 수천 개의 고양이 미라가 있는 오직 고양이만을 위한 공동묘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이집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켈트족 또한 고양이의 특별한 힘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가 조상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할로윈으로 알고 있는 사윈 축제 기간 동안 켈트족은 고양이가 차원 간의 메신저가 되어 저 너머 세계의 정보를 그 신호를 해석할 줄 아는 인간에게 전달한다고 믿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사랑과 아름다움, 그리고 마법의 여신인 프레이아는 두 마리의 거대한 고양이가 끄는 전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성, 신비, 그리고 숨겨진 힘과의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실용성으로 유명했던 바이킹들이 여신을 상징하는 동물로 고양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이 고양이에게서 진정으로 비범한 자질을 발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고대 문명들이 이해했지만 우리가 수세기에 걸쳐 잃어버린 진실은 고양이가 우리와는 다른 에너지 주파수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장을 감지하고
대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며 우리의 물리적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 막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시작한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이 고대의 지혜는 왜곡되고 두려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마녀와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민감성이 미묘한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동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자행된 고양이 박해는 단순한 동물 학대의 비극을 넘어 인류를 영적 세계와의 가장 오래된 연결고리 중 하나로부터 체계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삶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면 그 고양이는 이 모든 신비로운 유산을 지니고 온 것입니다. 그 고양이는 단순히 음식이나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 안에 있는 무언가에 고양이와 인간 사이의 수천 년에 걸친 연결과 공명하는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에너지적 평가의 결과입니다. 진실은 고양이들은 결코 이 고대의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연결의 역사적 깊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이 단순히 반려동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신비로운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을 지닌 영적 수호자에게 선택받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깨어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단순한 심령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연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지식의 직접적인 통로였습니다. 특히 고양이에 대한 그의 계시는 우리가 이 신비로운 존재들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877년 켄터키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케이시는 어린 시절 자신의 심령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책 위에 잠들어 그 모든 내용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사명은 21살에 드러났습니다.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를 독특하게 만든 것은 그의 진단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리딩이 지닌 영적인 깊이였습니다. 그는 질병을 단지 육체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상태 뒤에 있는 에너지적, 업보적, 그리고 영적인 원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확장된 시각을 통해 그는 동물계, 특히 고양이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케이시는 14,000건 이상의 기록된 심령 리딩을 수행했습니다. 그중 수백 건에서 상담 내용이 동물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자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케이시를 통로로 삼아 이 동물들에 대한 특정한 진실을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였기에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케이시의 가장 충격적인 계시 중 하나는 고양이의 부정적인 에너지 흡수 능력이었습니다. 만성 우울증을 앓는 한 여성을 위한 리딩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내 고양이의 존재는 에너지 필터 역할을 하며 무거운 진동을 중립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 이전에 합의된 정화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고양이들이 그가 확장된 에테르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동물보다 자연적으로 더 큰 오라로 에너지 보호망처럼 기능합니다. 그는 고양이가 사람에게 다가갈 때 먼저 그 사람의 에너지장을 스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 업보적 계약, 그리고 영적인 사명까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상 깊은 리딩에서 K씨는 왜 어떤 고양이들은 특정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고양이의 영혼들은 특정한 영적 계약 하에 움직입니다. 그들은 특정 인간 영혼들을 위해 차원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임무를 띠고 환생합니다. 그 알아봄은 즉각적인데 이는 여러 이전 생애에서 이미 존재했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K씨의 리딩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의 설명이 지닌 기술적인 정밀성이었습니다. 그는 양자 물리학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알려지기 수십 년 전에 진동 주파수, 자기장, 미묘한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이가 인간의 에너지를 읽는 방법을 묘사할 때 그는 오늘날 생체 에너지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서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되는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K씨는 또한 고양이들이 영적인 에너지를 물질계에 고정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양이가 사람 근처에서 가르랑거릴 때 그것은 단지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더 높은 차원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는 특정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씨에 따르면 이 주파수는 20에서 50Hz 사이에서 작동하는데 이는 인체에서 뼈의 치유를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범위입니다. K씨의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인간과 고양이 관계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고양이의 진정한 영적 본성을 재발견할 때가 올 것이며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다차원적 본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영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고양이 집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 스스로가 깨닫기도 전에 당신의 기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직감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양이들이 지닌 비범한 능력의 결과이며 과학이 이제 막 그 실체를 증명하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동물의 인식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수준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읽습니다. 고양이들은 우리가 아는 오감을 훨씬 뛰어넘는 감각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에너지 레이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기장, 기압의 변화, 심지어 우리 몸이 다른 감정 상태에서 방출하는 공기 중 화학 성분의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 당신의 몸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체취를 바꾸는 특정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고양이는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깨닫기도 전에 이러한 화학적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 인식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체 전기장의 변동 또한 감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뇌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자연적인 전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생물물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심장은 몸 주위로 최대 3m까지 확장되는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 장은 우리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고양이들은 매우 민감한 수염과 정교한 신경계를 통해 이러한 에너지 변화를 놀라운 정밀도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의 고양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아마도 더 가까이 다가오거나 더 자주 가르랑거리거나 혹은 그저 방해하지 않고 근처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장 변화에 반응하며 에드거 K씨가 진동적 지원이라고 불렀던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와 웰빙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치료 도구입니다.
이 연결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고양이들은 대부분의 동물보다 비례적으로 더 큰 손과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 분비선은 미묘한 에너지를 감지하고 비물질적 차원과 연결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확장된 능력을 통해 그들은 당신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당신 영혼의 더 깊은 측면까지 스캔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때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눈맞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깊은 수준에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동기화 현상도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자신의 주파수를 당신의 주파수와 조화시키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살아있는 소리굽새처럼 기능합니다. 당신이 에너지적으로 불균형할 때 고양이의 존재는 점차 당신의 내적 조화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의 존재하에 자연스럽게 더 차분해지고 중심이 잡히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당신 자신의 주파수를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 선한 에너지의 흐름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고양이들이 단지 민감한 반려동물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에너지 방패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활동하는 심령 보호자입니다. 그의 심령 리딩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당신이 당신의 고양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케이시의 가장 놀라운 리딩 중 하나에서 집에 도착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황 발작을 겪는 한 여성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사들은 어떠한 신체적 원인도 찾지 못했고 치료사들은 특정한 트라우마를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케이시가 무의식 상태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거주지는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들로부터 온 에너지적 각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고양이 영혼은 이러한 무거운 에너지의 변환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과부하가 그 생명체와 인간 거주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그 아파트가 수십 년 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의 현장이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환경에 에너지적으로 각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성의 고양이는 말 그대로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변환하여 그녀를 훨씬 더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둘 모두에게 힘겨웠습니다. 케이시가 제안한 해결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와 협력하여 에너지 정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여성과 고양이 모두의 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독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건의 리딩을 통해 케이시는 고양이들이 심령 보호자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그가 에너지 거품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인간 보호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걸러내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입니다. 이 과정은 매혹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겁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접근할 때 당신의 고양이는 확장된 감각을 통해 그것을 먼저 감지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에너지장을 당신과 그 에너지 사이에 위치시켜 일종의 살아있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양이에 의해 흡수되고 그 독특한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후 중립적인 에너지로 변환되어 환경으로 다시 방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들이 자신의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효과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깊은 에너지적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영혼들을 식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가 당신을 자신의 사람으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양이를 입양할 때도 집에 데려왔을 때도 아닙니다. 훨씬 더 이른 순간 고양이가 우리가 완전한 에너지 스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수행하고 당신이 물질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에서 자신과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스캔되고 승인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는 길어진 눈맞춤입니다. 고양이가 특히 첫 만남에서 몇 초 이상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다리를 구축하며 당신이 영혼의 수준에서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 접근 또한 명백한 신호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서 고양이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특별히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당신의 에너지에서 자신의 진동 주파수와 공명하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나 옷에 몸을 비비는 행동은 초기 에너지 연결을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가 자신의 에너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승인되면 가르랑거리거나 당신 근처에서 편안한 자세로 눕는 것과 같은 다른 수용 행동이 뒤따릅니다. 가장 놀라운 신호 중 하나는 호흡 동기화입니다. 고양이가 당신 근처에 누워 점차 자신의 호흡 리듬을 당신의 것과 맞출 때 그것은 깊은 수준의 신뢰와 연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취약성 테스트 또한 강력한 지표입니다. 고양이는 본성적으로 매우 조심스럽지만 첫 만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 근처에서 배를 보이거나 취약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것은 이미 완전한 에너지 평가를 수행했고 당신이 모든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의 삶에서 수행하고 있는 7가지 영적 임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고양이들이 각각 특정한 영적 임무를 띠고 온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치유자. 이들은 당신이 아프거나 다쳤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보이는 고양이들입니다. 그들은 치유가 필요한 당신의 몸 특정 부위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의 가르랑거림은 세포 재생과 에너지 균형을 촉진하는 의식적인 치료 도구입니다. 두 번째, 영적 수호자. 이 고양이들은 살아있는 에너지 보안 시스템처럼 기능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환경을 순찰하며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닿기 전에 감지하고 중화시킵니다. 텅 빈 구석을 응시하거나 특정 장소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행동은 그들이 에너지적 위협을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영적 스승. 이들은 영적 발전에 대한 특정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온 고양이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미묘한 에너지를 감지하고 직관을 개발하며 영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의도적으로 돕는 행동을 보입니다. 네 번째, 업보 변환자. 이 고양이들은 업보적 패턴과 전생의 트라우마 해결을 위해 특별히 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적 역사 중 어떤 부분이 치유되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변환을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 조율자. 이 고양이들은 살아있는 감정 조절 장치 역할을 하며 가정 환경의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불균형을 감지하고 그것이 갈등이나 위기로 나타나기 전에 개입하는 데 특히 능숙합니다. 여섯 번째, 차원의 문. 이들은 가장 신비로운 고양이들로 차원 간의 의식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이 물질 세계 너머의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증폭시킵니다. 일곱 번째, 현실 창조 가속자.
이 고양이들은 당신이 물질 세계에서 소망과 의도를 실현하는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에너지 촉매 역할을 하여 생각과 감정이 물질적 현실이 되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보내는 메시지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집에 사는 개인 영적 조언가에게 접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이가 머무는 위치, 밤의 행동, 식사 패턴, 신체 접촉 방식, 그리고 시선의 종류까지 모든 것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양이가 특정 장소를 피한다면 그곳에 정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당신을 깨운다면 그 시간에 도착하는 영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에 발을 대고 비빈다면 그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에너지 지압을 통해 막힌 곳을 뚫어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양이에게 선택받는 것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한 일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책임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자연적인 에너지 마스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하고 영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작은 친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여정을 돕기 위해 온 고대의 지혜를 지닌 영혼, 당신의 가장 충실한 영적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조용한 존재 속에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과 연결될 수 있는 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영적 동반자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하는 이 작은 생명체, 고양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에게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매혹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묻혀 있습니다. 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힘을 지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 시절의 이야기 속에 말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문명의 기이한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의 훨씬 더 깊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살아있는 문, 즉 포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고양이를 숭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동물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막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머리를 한 여신 바스테트는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호, 직관, 그리고 차원의 장막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신전에 있는 고양이들을 관찰하며 무언가 비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반응하고 텅 빈 공간을 뚫어지게 응시했으며 마치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존재들과 교감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가 죽으면 온 가족이 애도의 표시로 눈썹을 밀었습니다. 파라오에게 바쳐졌던 것과 동일한 정성으로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었는데 이는 고양이들이 사후 세계에서도 그들의 영적인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부적과 곡물과 함께 묻힌 수천 개의 고양이 미라가 있는 오직 고양이만을 위한 공동묘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이집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켈트족 또한 고양이의 특별한 힘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가 조상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할로윈으로 알고 있는 사윈 축제 기간 동안
켈트족은 고양이가 차원간의 메신저가 되어 저 너머 세계의 정보를 그 신호를 해석할 줄 아는 인간에게 전달한다고 믿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사랑과 아름다움, 그리고 마법의 여신인 프레이아는 두 마리의 거대한 고양이가 끄는 전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성, 신비, 그리고 숨겨진 힘과의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실용성으로 유명했던 바이킹들이 여신을 상징하는 동물로 고양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이 고양이에게서 진정으로 비범한 자질을 발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고대 문명들이 이해했지만 우리가 수세기에 걸쳐 잃어버린 진실은 고양이가 우리와는 다른 에너지 주파수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장을 감지하고 대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며 우리의 물리적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 막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시작한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이 고대의 지혜는 왜곡되고 두려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마녀와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민감성이 미묘한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동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자행된 고양이 박해는 단순한 동물 학대의 비극을 넘어 인류를 영적 세계와의 가장 오래된 연결고리 중 하나로부터 체계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삶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면 그 고양이는 이 모든 신비로운 유산을 지니고 온 것입니다. 그 고양이는 단순히 음식이나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 안에 있는 무언가에 고양이와 인간 사이의 수천 년에 걸친 연결과 공명하는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에너지적 평가의 결과입니다. 진실은 고양이들은 결코 이 고대의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연결의 역사적 깊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이 단순히 반려동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신비로운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을 지닌 영적 수호자에게 선택받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깨어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단순한 심령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연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지식의 직접적인 통로였습니다. 특히 고양이에 대한 그의 계시는 우리가 이 신비로운 존재들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877년 켄터키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케이시는 어린 시절 자신의 심령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책 위에 잠들어 그 모든 내용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사명은 21살에 드러났습니다.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를 독특하게 만든 것은 그의 진단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리딩이 지닌 영적인 깊이였습니다. 그는 질병을 단지 육체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상태 뒤에 있는 에너지적, 업보적, 그리고 영적인 원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확장된 시각을 통해 그는 동물계, 특히 고양이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케이시는 14,000건 이상의 기록된 심령 리딩을 수행했습니다. 그중 수백 건에서 상담 내용이 동물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자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K시를 통로로 삼아 이 동물들에 대한 특정한 진실을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였기에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K시의 가장 충격적인 계시 중 하나는 고양이의 부정적인 에너지 흡수 능력이었습니다. 만성 우울증을 앓는 한 여성을 위한 리딩에서